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라인하르트 할러의 우리에겐 존중이 필요해입니다. 지금 딱 필요한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는 존중을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만 보더라도 극명하게 갈려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또 이슈가 된 더 글로리에서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판 더 글로리를 찍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일 텐데요. 뿐만 아니라 인간만이 아닌 동물, 생명체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인간성의 종말을 보는 것과 같은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존중이 결여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존중이라는 단어와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들, 인정, 공감, 관심, 배려, 신뢰, 경청, 사랑 등은 이 책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경청을 하게 되는데요. 경청을 하다 보면 공감이 자연스럽게 되고 서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의 냉정함은 핫한 태도이고 냉철함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고방식이며 자기중심주의는 사회적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저자는 안타까워하며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생활, 공동체의 성공 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판치고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다는 갈망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정, 칭찬, 격려를 하지 않는 직장 상사를 욕하면서 자신은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중의 결핍이 심해지면 사람을 죽이거나 스스로 피폐해지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등의 예시가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존중의 결핍은 단지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고 자존감, 심리적인 안정감이 낮아지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켜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격적인 성향을 증폭시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존중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져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비하함으로써 자기를 높이고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존중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칭찬과는 다르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생명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못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칭찬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인간은 인정을 갈구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진정한 인정은 우리의 삶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이라는 요소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책에서는 인정을 정서적 보유를 섭취한다고 표현했는데요. 굉장히 공감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인정은 인간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저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중에는 또 공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감은 존중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공감에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감정적 공감,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감정적 공감은 다른 누군가와 같은 방식으로 느끼는 능력이며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관념과 지적 세계에 자신을 놓을 수 있는 능력, 사회적 공감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가치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보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공감한다면 그 사람이 나와 다름을 느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으며 감정적 공감, 사회적 공감, 인지적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세대, 나를 제일 중시하는 세대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이며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세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중시하고 자기가 할 것만 하면 다른 사람의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내용을 보면 세대의 구분이 아니라 인간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자존감이 증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하가 함께 증가하고 존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아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를 꼭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인간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인식을 계속해서 갖게 만드는데요. 감정은 존중의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감정의 부족 현상,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현상 등은 존중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빈곤해지는 이유를 책에서는 7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의 시대, 감정의 디지털화, 인터넷상의 잔혹한 폭력, 과격해진 언어, 냉정의 가면, 노인을 차별하는 태도, 명예의 위기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우리나라 가수들의 노래만 보더라도 전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노래를 많이 하는데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게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너무 과하게 된다면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화로 인해 사람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만 표현하며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과격한 언어와 폭력 등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게 되며 우리는 감정의 빈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을 더욱 냉정하게 대할 수 있게 만들고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태도를 갖게 되며 자신의 위치가 조금만 위태롭더라도 폭력적으로 변하고 쉽게 좌절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쾌락주의 건축의 거장인 덴마크 건축가 비아케 임겔스는 미소 짓는 집을 짓는 데 성공을 한다고 해도 실제 감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사람 사이에서만 전달되는 것이 가능하며 절대 기계에 위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챗 GPT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챗 GPT가 편리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챗 GPT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을 했을 때 바로바로 답을 해줄 수는 있지만 챗 GPT가 우리를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말을 하더라도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무미건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중은 내면의 태도로서 자연, 과학, 문화를 포함하여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둘러싼 환경과 삶 전반을 아우르는 태도라고 합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우리 삶의 전반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들, 환경들을 모두 존중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더 존중할수록 우리는 주위에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확장되며 함께 사는 사람들과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전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인해 존중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준다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사회적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자신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보물과 같이 소중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표현합니다. 근래 2019년에 했던 굿피플이라고 하는 인턴들의 생활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을 접했습니다. 인터넷 멘토 중 한 분의 이야기가 와닿았는데요. 자기의 일을 마무리했다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나 몰라라 하는 직원과는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는 존중의 부족이 청춘의 특권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도우려고 하지 않는 행동들이 마치 독창적이고 대담하고 용기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인데요. 청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것을 버리고 편견을 극복하며 새롭게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마치 특권처럼 보여진다는 것이네요. 이런 행동들은 당연히 공동체 내에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직장에서 직원들의 동기와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데요. 상호 존중의 의미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팀으로 일을 한다면 자신의 것을 다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함께하는 팀원을 도와줄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존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며 회사, 상사, 동료에게 존중받기를 바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아 성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 하나는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은 심리적 장애의 원인이기도 하며 존중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라고 합니다. 단순한 영어 표현으로 번아웃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번아웃이라는 말은 질병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정신질환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번아웃은 심리적 탈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울증, 불안, 중독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사람들과 상담을 했을 때 의외로 번아웃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과 존중의 결핍으로 인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의료사회학자 요하네스 지크리스트에 의하면 번아웃은 압박감이 아니라 대가 없이 계속해서 노력해 업무를 하는 것, 그때 생기는 감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가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사람이 갈망하는 인정을 얻지 못한다면 번아웃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의 존중, 인정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번아웃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존중은 인간이 행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듯 저도 계속 말씀드리듯 우리는 지금 나도 타인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시대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존중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인정, 감사, 칭찬, 관용, 배려, 이해 등의 단어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우리에게 존중이 필요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